네. 안녕하세요. 임 소장입니다. 21년도 4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달이 이렇게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옛날에 중국 모태똥인가요? 모태똥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공산주의 장개석 대만 총통하고 이렇게 대립했던, 그 당시에 국민들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삶에 대하여 이제 시찰을 나갔다가 들판에 참새들이 논에 참새들이 있어가지고 벼알을 먹는 거를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뭐했는지 전국에 참새 소탕령을 내렸다 그래요. 참새 소탕령을 내리니까 중국 전역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참새를 잡아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참새를 주워가지고 구워 먹었는데, 결국에는 참새가 씨가 마르니까 이 자연은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방이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저를 해치는 게 많은데, 참새가 없어지고 나니까는 벌레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기근에 시달리고 굉장히 유명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알고 있고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계속 기근이 오고 이래가지고 3년 동안 거의 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다급해니까 이제 나중에는 러시아에서 참새를 수입해가지고 풀어놨대나 뭐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가의 정책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렇게 보면은 국가의 전 국민들한테 다 이익이 가게끔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정책을 한번 쓴다는 거는 소외된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의 정책을 쓰게 되면 또 불평등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또 그에 앞서 또 이런 얘기,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독재자였으니까 손가락질 안 받고 그랬지. 우리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당장에 갈아치워야죠. 머슴이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무지가 죄라고. 본인은 똑똑하고 남들한테 추앙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3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사람 생명. 그런 과실을 듣고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해요. 스탈린한테 수입하면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하는데, 이번 4월 달에 GTX-D에 대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 발표가 일어나고 노선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검단 신도시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2기 신도시 하면서 GTX-D 노선은 검단하고 기포 한강 신도시는 지나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GTX-D 노선에 대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중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교통연구원에서 GTX-D 노선은 추진을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송도에서 마석을 가는 GTX-B 노선의 연장선으로 부천 종합운동장에 역서부터 이 검단 신도시,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GTX-B의 연장 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현장에 제가 수원에 있다 와서 보면 납득할 만하지 못한 게, 이제 그분들은 이 9호선에 대한 연장선은 중복 투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집값을 GTX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럼 GTX 집값 올린 데는 다 올려놓고, 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장선이 발표가 됐는데, 대장 홍대선, 위례 과천선, 신구로선, 제2경인선, 별내선 연장, 강동 하남 남양주선. 그래서 철도만, 광역철도만 신규 노선 15개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하나 보면 다 이거 집값 3배 이상 5배까지 폭등합니다. 이 노선, 철도 노선 발표된 때.
집값을 안정 때문에 GTX 노선을 축소했다. 뭐 예산이 모자란 건 말이 안 돼요. 또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먼저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김포 시민이라든지 검단 시민, 김포가 약 인구 한 50만 정도 돼요. 50만 조금 안 될 겁니다. 인천 서구 인구가 한 50만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에 교통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GTX는 절실하게 좀 필요했어요, 이쪽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2기 신도시 컨셉을 잡을 때 GTX D 노선은 하남, 이렇게 서울을 관통해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미리 계획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김포나 인천 서구 주민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노선이 경제적 돈이 없어서 뭐 줄인다는 명목 하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에 이어지는 거에 대한 거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하는 거지? 차라리 그러려면 더 짧은 노선으로 김포, 검단신도시, 인천 요 노선을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빵하고 우유를 달라 그러는데 배가 고파서 배가 너무 고파서 빵하고 우유를 달라 그러는데 왜 인심 쓰는 척하면서 전자레인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빵하고 우유가 있어야지 대체 먹지. 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안 좋다.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도 뭐 김포 시민 더 한 가지 GTX D 노선에 더해서 엎친데 겹친 격으로 또 5호선 전철 노선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5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작년 총선 전에 김포에 있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인지 모르겠는데 그 국회의원분이 예결위원이어가지고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 쪽에 비용 대비 효용이 안 나와서 검단신도시가 들어가서 그게 노선이 확장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왜 이게 갑자기 또 삭제가 돼버리고 이 좀 많이 이상해. 지금 작년에 총선이 있었고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교통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앞뒤가 안 맞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권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충분히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바뀔 거라는 거를 전제하에 두고 미리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정책을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교통적 연결책이 있어서 장기 20년 이후에 있어서 부천하고 운동장하고 김포를 이은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빵하고 우유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돈을 더 들여가지고 전자레인지를 사주는지. 그래서 이 김포 5호선이 또 왜 폐지가 됐는지, 국회의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폐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한강 신도시 분들은 어마어마한 교통 난에 좀 시달리고 계시단 말이죠. 검단 신도시 들어서면 물보듯 뻔해요. 그래서 지금 검단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하고 김포 쪽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뭐 세종시 내려가고 이런 컴플레인 정부 청사에다가 제기를 하고 이런 국토부에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대선이 한 3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이 정부가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워낙 잘못을 해가지고 6대4 정도로 정권 창출이 됐단 말이죠. 촛불 시위 그쪽 영향도 있었고 해서 저는 뭐 정치에 관심이 잘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저도 그래서 이 정부에 투표를 한 사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똥꼬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현장에서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해요. 현장에 가보라고.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근데 지금 그런 우리 현장의 바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뭔가 똥꼬집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미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하고 완전히 똑같아. 제가 보기에는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여론들도 이미 정권은 바뀌었어. 서울은 전국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사는 그 인구란 말이죠. 이미 서울 수도권은 밑바닥은 다 이미 정권을 바뀐 것 같아요. 정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있는 사람이 2개 가질 수도 있고 3개 가질 수 있어요, 집도.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기를 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갖고 있고 2개를 갖고 있어야 될 이유도 있고 물론 투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두세 채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상속이라든지 형제간의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으로 몰고 갑자기 너무 안 좋아 여러 상황들이 가격이 저금리 기조로 해갖고 교통 뭐 GTX니 뭐니 전철이니 이렇게 19개나 깔아주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를 싫어해. 지들이 다 집값 올려놓고 오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자꾸 트라우마를 갖고 옛날 거를 트라우마를 갖고 하기야 그래. 한 28개인가 25개의 규제책을 발표했는데 못 잡고 있으니 지금의 상황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은 없고 이 정권은 말기고 내년 3월이면은 대선이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운이 좋아서 총선에는 승리를 해서 170몇 석을 가져갔어. 그 코로나 때문에 가져간 게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서울 민심에 박근혜 정권에서 그 문재인 정권 올 때 6대4. 지금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다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상황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에 와서 현장에 돌아가는 거를 보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 모택동이 그런 얘기했듯이 그런 좀 조심성을 갖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사무직 애들이 한 거예요 다. 현장에 있는 애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어떤 피해가 생길지 결국은 정권 넘어갔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윤 소장이 바라기에는 올해 하반기면은 양도세 다 풀립니다. 원상복귀 다 할 거예요.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야 현장에서.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다 풀릴 것 같다. 다만 조절을 해서 풀릴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이후에 뭐 매도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전화도 많이 왔어요. 그분들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제가 일부러 그때 당시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좀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소식을 좀 일찍 전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다고 뭐 GTX가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왔는데 뭐 이런 쪽으로 바뀌죠. 공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드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4월 달에 가장 큰 이슈는 이렇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이른바 지옥철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출퇴근길이 얼마나 혼잡한지 이수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오전 중 사람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지하철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열차를 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최고 285%입니다. 230명이 타는 공간에 390명 가까이 탑승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TX-D 노선을 서울이 아닌 부천을 오가도록 설계하자 김포 시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이 정말 많죠? 엄청 많죠. 저기 운양동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90%가.
강남 아니면 여의도로 수도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GTX 원안으로 강남 직결 완성하라! 일부 시민들은 서울까지 GTX-D 노선을 연장해달라며 국회 앞으로 갔습니다. 또 주말에는 차량 200여 대를 동원해 차량 시위를 하는가 하면 김포에서 야간에 촛불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GTX-D 노선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GTX-D에 대한 의견은 제가 뭐 정치적인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제 개인 사견이니까 뭐 정치 성향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이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D 노선이 김부선으로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그 불만을 제가 얘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현장에서는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대선 때 보자 이런 저기가 있다. 그리고 4월 달에 GTX D 노선 또 5호선 폐지 이런 게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 호반이 사전 점검을 실시를 했고 지금 금호 어울림도 사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스케줄에 돌입을 했는데 사전 점검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실장님이 막 그런 걸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런 관심이 없어갖고 4월 달에 제가 사실은 뭐 사전 점검 있고 뭐하고 한데 아산에 쭉 그 기업임대 아파트 투자권 때문에 내려가 있었고 또 그 아산 배방에 삼성전자 옆에 포스코 분양했는데 한 1000세대 이하로 분양했는데 그것도 좀 작업하느라 그러고 엊그저께 지금 그 아산 시내에 그 모종동에 그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했어요. 한 1000세대 이하로 분양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조금 있으면 내려가서 할 거고 또 그쪽 아산 쪽에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사무실을 하나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야 되고 사무실 오픈하면 내려가야 되고 뭐 광고도 하게 되고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검단을 뭐 떠난 거는 아니고 검단도 우리 저희 사무실에 계속 있고 실장님이 맡아서 이렇게 우선은 전월세 하고 전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6월 14일서부터 입주면은 이제 전세가 5월 초서부터는 계약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전세금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저희 투자자분들 못지않게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이 보시고 제 카페 제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 전국의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이 보시고 한데 예전 같은 경우라면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억 정도의 분양을 했다 그러면 전세가는 한 2억대 후반 정도에서 초반에는 아주 얕게 전세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한 6, 7억 되니까 한 4억, 5억 이렇게 이제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요. 2년 차에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렇게 이제 그런 패턴으로 흘러갔어요. 그냥 한 바퀴만 탁 돌면 전세가가 팍 올랐죠. 팍 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런 청라도 그럴 거예요. 청라도 그랬으니까 전세가 좀 공포였죠. 청라 같은 경우는 아주 늦게 이제 가격이 7호선 발표 이후에 가격이 오른 그런 케이스인데 완전히 안 좋. 근데 자꾸 지금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은 임대차 3법이 그 작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전세 가격을 옛날처럼 2억대 받아버리면은 매매가는 8억이 넘어가는데 전세 가격은 2억대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 2년 지나고 나면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5% 상한제 뭐 걸리고 나면 종이값도 안 나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이기 신도시 할 중에서 마지막 신도시라고 제가 항상 그러는데 마지막 신도시에는 서울 여기 김포에서 끝났으니까 여기 풍무동에 끝났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부동산을 다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청라에서도 다 들어오고 주변의 전세 시세들이 34평 같은 경우는 4억이 다 넘어가요. 한강 신도시 여기 걸프 자이
또 여기 청라 이런 데 보면 주변에 검암역 이쪽으로도 보면은 사억이 다 넘어가고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사무실이 있는 자이 아파트도 전세가가 내가 3억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전세가 또 귀해. 근데 이제 여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공급을 팍 해버리는데 이 물량이 많은데 100개 나오면 막 1000개처럼 이제 네이버에는 보이죠. 어떤 사람은 막 한 60몇 개까지 내놨다고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더라고. 40 몇 개, 몇 군데 부동산에다가 내놨고. 다 내놓은 거야, 공포가 있으니까. 저기, 거래가 지금 뭐 계약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전세 이쪽에 살던 사람이 전세 만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계약금을 전세 그만하겠다, 나가겠다 해서 계약금을 10%를 받아야 그 10%를 갖고 이쪽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4, 5천만 원이란 말이지. 근데 자꾸 여기 옛날 입주 때 생각했던 그런 앞은 안 보고 뒤를 보는 그런 부동산들이 보면은 전세가를 막 후려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전세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대출을 끼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전세자금 제 돈 넣고 온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1억만 있으면은 여기 4억짜리 전세를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월세보다 훨씬 월세를 100만 원 이상에 내놓는다는 거는 나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세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3억 5천이 됐든 4억이 됐든 아무 큰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아. 오히려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지. 내 돈을 조금 비율을 많이 갖고 들어와서 나갈 때 전세 자금은 내가 뭐 주인이 살았으니까 5천만 원 깎고 3억 5천 내주는 게 아니라 4억 전세면 그것도 일종의 재산 증식이란 말이에요. 돈은 갖고 있으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들이 보면은 손님들한테 전화가 와, 저한테. 뭐 전세값을 후려치시고 우리 입주자 카페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또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입주 장사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명단도 그런 거 자동차에 있는 적어가지고 또 따가지고 아줌마들한테 해가지고 많이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돼서 돈이 된다 그러면 나도 하지. 근데 이제 여기 전국에 서울 쪽, 아까 얘기했지만 김포 쪽, 여기 인천 쪽에 다 온단 말이에요. 부동산들이. 처음이고 자리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뭐 하다 보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왜 처음에 예를 들어서 3억에 어떤 사람이 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3억이 또 하한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많이 이제 전세 가격을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2년 있다, 3년 있다,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지나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전화를 해서 임대인들한테 전화해서 손님 있을 때 해라는 돈 그런 또 임대인들은 또 급해갖고 조급해갖고 해고 서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나중을 보고 가는 것도 괜찮다. 싸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내가 싸게 해갖고 그 수수료 받아 먹고 있지만 그 뒤에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가격 형성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전세 가격. 이런 얘기하면 나 욕할 수도 있어. 네가 뭔데? 좀 길게 보자고요. 남들 생각도 좀 하고 살고. 검단 신도시 전세 시장은 조금 그러고 지금 전세 입주 스케줄이 호반은 6월 14일, 금호는 7월 14일, 뒤에 8월 달에 입주하는 푸르지오는 8월 말. 8월 말 입주면은 조금 학교 애들 초등학교 학기 개교하고 좀 안 맞긴 한데 그래서 조금 호반이란다. 푸르지오 입주 임차 시장, 임대차 시장은 조금 타이밍이 좀 그렇다. 금호랑 7월 달에 입주하는 금호랑 호반은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요번에 4월 30날 7월부터 투과 지역에서 대출 비율 축소 이거 나왔잖아요. 40%로. 그래서 아마 지금 7월부터 걸려있는 입주를 하게 되는
입주잔금 대출을 받는 게 그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알아보시고 후반 입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입주하신 분들은 6월 달에 입주라서 2월 쪽으로 막 땡겨갖고 미리 이제 그 잔금을 그 대출을 받아갖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입주자카페에서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주의를 하시고 입주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알아서 공부하고 해서 내가 따먹는 세상이지 누가 나를 이 밥 떠먹여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해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래요. 이 타이밍이 이상한 타이밍이 됐는데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를 필요도 없고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양도세 논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정권은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대선이 3월인데 그 전에 그동안에 규제책들 나갔던 거 다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 실거래가 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뭐 1단계 34,000세대 정도가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입주 예정인데 그 중에서 후반 서밋 1차, 금호올림 센트럴, 그 다음에 밑에 유승한내들, 이게 지금 3개 아파트만 이제 전매가 그때 당시에 9.13 대책 시행일 이전에 분양을 해서 거래가 되죠.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11월 달서부터 이제 전매가 풀려가지고, 계속 거래가 됐고, 그 당시에도, 거의 뭐, 그 공급 초반에 신도시 공급이 많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이런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 패닉 주워가라 그래,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갔는데 지금은 엊그저께 금성 예미지 그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뭐 경쟁률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후반 금호 유승한내들은 계속 그 전매가 되고 프리미엄이 이제 많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 GTX-D 발표 나오고 나서 조금 그 매도하신다는 분들이 있고 또 GTX-D도 있지만 6월 달에 양도세식을 10% 다세대들, 다가구들 그 중과하는 거 그 문제도 있어서 5월 달 안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물건들이 좀 매도 물건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매수자들은 이런 문제 사기 안 살려고 그러죠.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 매도자는 또 안 파느냐 또 지나가면 또 정가가 되고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건 이제 패턴으로 흘러가겠죠. 거래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금호가 그 한 건이었던 게 2건이 추가됐고 4월 달에 한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33건이 거래 신고가 됐고 후반은 3월 달에 제가 방송할 때 3건이었는데 그 후에 6건이 추가돼서 660건 총. 그 다음에 유승한내들은 3월 달에 2건이었는데 6건이 또 추가가 돼서 또 4월 달에 3건이 추가가 됐고 후반은 4월 달에 한 건도 지금 거래 신고 건수가 없었고 그래서 유승한내들은 총 231건 후반에 3분의 1 정도, 금호는 후반에 2분의 1 정도. 이렇게 계속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가 또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너무 많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가 시장이 굉장히 임대차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시기는 거는 조금 제가 비추해요. 경험 없으신 분들이 아파트에서 돈 벌었다고 상가를 뛰어드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추세가. 상가는 본인이 그 업을 하기 이전에는 조심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로 상가를 들어오기 1층 뭐 샀다고 좋아하지 마라. 기분만 좋다. 임대 안 맞춰진다. 상가 보르는 안목도 없어. 상담하는 거 보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5년 전에 분양하는데 제가 지나온 길을 다 가보면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 가보면 답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그러고 더 안 좋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상가 시장이 다 지금 붕괴하고 있어요. 디지털로 너무 빨리 전환이 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해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1주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취득세 뭐 1억 원 공시지가 이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피스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힘들어요. 그래도 오직 아무리 어려워도 아파트만 생각하시라. 아파트 할 거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는 우리 이제 21년도 하반기에 뭐 추첨 저기가 되고 지금 여기가 마지막 신도시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주자 택지 공급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주자 택지가 이쪽으로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의해 보시는 분들도 상담을 제가 요즘에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은 6월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주자 택지에 대한 그 매매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4월 소식을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빼먹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뭘까 빼먹은 게 뭐 가슴 한구석이 찝찝한데 내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이 대선입니다. 대선이면은 정치적으로 풀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번 보궐선거할 때 부산에서 그 케이스가 나타났어요. 아무런 저기도 없다가 진전도 없다가 부산 보궐시 선거 앞두고 딱 나니까 그 국제공항 발표난 거 보세요. 가덕도 신공항 그렇게 막 해놓고 상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패를 했단 말이죠. 집권 여당이 그 케이스를 잊으면 안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다 바뀔 수 있어요. 밑부닥서부터 정권이 바뀌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추진해왔던 그 정책들이. 옛날에 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씨 전에 있었던 남경필 씨가 그 시흥, 요번에 3기 신도시로 발표됐던 시흥 그 광명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을 들여갖고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딱 묻혀버렸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요번에 3기 신도시로 다시 한다 그랬는데 또 LH 사태 터져버렸죠. 이런 거에 대한 그 앞을 볼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김부선은 GTX-D로 바뀔 수 있다. 대선 앞두고 그런 조그만한 예상을 해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 사업들 일어나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비용이 안 나와서 지금 막 풀어야 돼요. 중복 노선 이미 GTX 들어간 자리들 이미 그 전에 전철 다 깔려 있어요. 버스서부터 버스 노선 그 다음에 전철 제가 설명해드려 다 깔려 있어요. 이거는 차별이다. 잘못됐다. 상식적으로도 안 맞다. GTX-D 노선은 아마 하반기에서부터 또 재논의가 돼서 다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50만 되는 김포 시민들, 제가 알기로 35만인가 50만인가 모르겠는데 서구, 또 강서구 60만 되는 강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쪽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건 좀 많이 이상해 돼요 지금.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이쪽하고 또 하남이 한 30만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될 수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대선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자, 4월 소식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부동산 저와 같이 하는 카페 사장님들, 또 검단 신도시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개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화해 주셔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저를 믿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사실은 이 방송도 우리 투자자분들 소식 전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거였는데 벌써 한 3년 됐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소양이었습니다.